이번 주에는 16장에 있는 내용을 나갈 텐데, 여기에 있는 내용도 대체로 내용은 전부 다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 이렇게 증명만 좀 어떻게 잘 했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내용들을 증명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보통 증명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증명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리니어, 그러니까 뭐 선형화라고 뭐 우리말로 부르면은 부를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보다는 17장에서도 하긴 하겠지만 17장에서는 테일러 전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테일러 시리즈. 우리가 당연히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은 아니지만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이 테일러 전개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의 x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인 x, 코사인 x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잘 했었는데, 아마 뭐 테일러 정리라고 부르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또 뭐 함수의 근사값 같은 거 찾을 때 함수 그 어떤 뭐 이런 거에 근사값 찾는 거라든지,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결국은 17장에서 하는 게 목표인데, 그 전에 16장에서는 테일러 전개 중에서도 앞에 한 2개 정도 2차까지만 보는 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잠시 후에 등장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전부터 미분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목표였었죠. 그렇죠?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함수의 그래프를 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함수값 하나하나씩 찍어가면서 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함수의 뭐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을 찾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극대 극소를 잘 찾기를 원해요. 대충 극대 극소 정도 찾아 놓으면 함수의 그래프 개형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극대 극소를 찾으려고 하는데 뭐 언제 극대 극소가 되는지를 알고 싶죠.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은, 또 y는 fx가 있을 때 f 프라임이 0 되는 점을 찾아보자. f 프라임 a가 0인 a를 찾으면은 뭐 그리고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뭐 미분 이런 거 잘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의 극대극소를 찾고 싶은데 f 프라임 a가 0인 a들을 다 찾고 나면은 여기에 극대극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들 중에서 뭐 극대극소가 아닌 애들도 있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fx는 x 세제곱에서의 x는 0 같은 거, x 세제곱에서 여기서는 f 프라임은 0인데 극대극소 다 아니죠, 그렇죠? 이런 점들도 있을 거고, 또 이들 중에서 일부는 극대고 일부는 극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 판별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말로 얘기를 하면은 뭐 극대는 그냥 그 점 주위에서 얘가 제일 큰 거, 극소는 이 점 주위에서 얘가 제일 작은 거,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매번 그렇게 따지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계도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용만 얘기하면 f 프라임 a가 0이고, 여기서 극대극소 판별하려면은 이계도 함수 생각을 해서 f 프라임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프라임 a가 0보다 작으면 극대고, 이것들 중에서 얘가 0보다 작으면 극대고 0보다 크면은 극소다. 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서도 아쉽게도 모르는 거는 이제 f 프라임 a가 0이면은 이제 모르는 거고, 이제 이때는 정말로 f 프라임을 그려봐서 함수의 이 f 프라임 a가 정말로 부호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겠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고등학교 때도 하지 않았고,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되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 작업들이 필요한데 몇 가지 정의랑 뭐 정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대부분 다 들어보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fx를 이런 식으로 뭐 테일러 전개를 아직 이 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그래도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x는 a에서 테일러 전개를 생각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얘네가 2x라고 쓰긴 했지만 2x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얘는 대충 뭐 몇 상수까지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미분 가능하다고만 해서 이계도함수 이런 게 존재하는지 당연히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2의 x가 뭐 이런 꼴로 나타난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의 극한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x-a로 나눴을 때 극한을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0이더라.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 붙은 거를 뭐 fx의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뭐 굳이 안 불러도 그냥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렇죠.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fx가 있으면은 x는 a에서 말 그대로 접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 점에서 만나는 거고 x는 a 근처에서 y는 fx랑 제일 가까운 직선이 이 접선이죠, 그렇죠? 접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도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잘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사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알고 있으니까 테일러 시리즈에서 그냥 1차항까지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fx가 있으면은 걔를 다항함수처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테일러 시리즈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니까 뭐 당연히 뭐 이런 거 말고도 얘네들은 여기 나와 있는 뭐 2의 x라든지 sin x, 코사인 x들은 수렴 반경, 얘를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냈을 때 수렴 반경이 무한되긴 하지만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1-x분의 1 얘네들도 당연히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내면은 아니면은 뭐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로 해서 이런 식의 다항식들의 뭐 무한 다항식처럼 쓸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x의 범위가 좀 제한이 됐었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를 아직 다음 주에 하긴 할 텐데 뭐 그때도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을 할 거예요.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던 테일러 시리즈에 비해서 뭐 증명만 몇 가지 조금 더 할 뿐이지 뭐 내용 자체를 더 뭐 배우는 거는 아니니까. 여기에 우선은 16장에서는 이런 리니어라이제이션처럼 1차 근사 라는지 아니면 이따가 2차에 대해서도 나오긴 하지만 1차, 2차까지만 보고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3차, 4차 하면은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1차, 2차만으로 충분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개형 그릴 때도 보통은 이계도 함수까지만 그리죠, 그렇죠? 이계도 함수까지만 생각을 해서 그래프 개형 그리는데 당연히 3계도 함수, 4계도 함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더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이계도 함수까지만 두 번 미분한 것까지만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많이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아마 뭐 속도, 가속도, 뭐 또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돼서 결국은 두 번 미분까지만 많이 사용을 하죠.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것도 생각을 하면 하겠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지 않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계도 함수,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것까지만 알면은 그래도 많이 알 수 있어서 이계도 함수까지만 알면은 충분해서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두 번 미분한 거,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뭐 이계도 함수 당연히 존재하고 이계도 함수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리 같은 거를 보실 때 분명히 문제에서 조건이 있겠죠. 아까는 f가 뭐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어떻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f2'이 f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계도 함수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c라는 점이 a와 x 사이에 존재하는데 어떤 걸 만족할 거냐면 이런 거를 만족하는 c가 존재를 한대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테일러 정리에서 배웠었던 내용이랑 거기서 좀 더 간단화된 내용이죠. 테일러 정리를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긴 할 텐데,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갔었죠. 이 fx가 이렇게 n개도 함수까지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아마 n 플러스 1 팩토리얼, 당연히 얘도 뭐 n 플러스 1번 미분한 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n 플러스 1번까지 미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만족하는 c가 x와 a와 x 사이에 존재. 뭐 이런 거를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쵸? 아닌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음 보는 형태는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fx의 테일러 전개를 생각하면은 뭐 잘 뭐 미분 가능하고 이런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던 뭐 EX라든지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한 다항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일반화된, 여기에서는 두 번 미분한 것까지만 했는데 증명하는 거를 보면은 n번 미분한 것까지 충분히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fx를 어떤 2차 함수 같은 걸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전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조 정리가 필요한데, 보조 정리도 우리가 사실 만약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증명하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우선 얘가 얘기하는 게 어떤 점 C가 존재한다, A와 X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류의 명제는 많이 봤죠, 그렇죠? 평균값 정리에서 좀 등장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증명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할 겁니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고, 뭐 이때까지 우리가 평균값 정리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만큼 좀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평균값 정리는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전에 약간의 보조 정리가 하나 필요한데, 뭐 롤의 정리를 약간 확장한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계도 함수 잘 존재하고 FA랑 F'A가 0이고 FB가 0일 때 A랑 B 사이에 F2'C가 0인 점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 자체로 익스텐디드 롤의 정리라고 했으니까 롤의 정리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FA랑 FA가 0이고 FB도 0이니까 롤의 정리를 여기서 한번 이용을 하면은 뭐 어떤 C1이라는 게 A랑 B 사이에 존재해서 F' C1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F'A도 0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요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쓰는 거죠. F'A도 0이고 F'C1도 0이니까 이제 어떠한 C가 A랑 C1 사이에 존재해서 F'C가 0이다. 여기서는 롤의 정리를 두 번 이용을 한 거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다만 두 번째에서는 이제 F'의 롤의 정리를 이용을 한 거죠. 여기 뭐 두 번 미분한 거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뭐 F'에 대해서도 롤의 정리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롤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뭐 익스텐디드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요거 증명은 괜찮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롤의 정리를 잘 알고 있으면은 요거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F2 프라임이 에 대한 뭔가 정보를 주니까 이거를 먼저 증명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시 위로 돌아가서 아까 그거 정리를 증명을 할 텐데, 정리의 증명은 어떤 새로운 함수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코시 평균값 정리 같은 거 증명을 할 때 좀 복잡해 보이는 함수를 하나 갑자기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목표는 fx가 a 더하기 뭐 2분의 f 프라임 c 인 c가 뭐 어디에 존재한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찾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두 개 fa랑 얘네들은 이미 주어진 애니까 우리가 어쨌든 관심이 있는 거는 요 x-a의 제곱의 개수, 이거가 관심 있죠, 그렇죠? 결국 c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f2' c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함수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 어떤 2차 함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떤 c는 조금 이따가 정할 건데, 어떤 상수, 이거 잠시 후에 결정될. 그래서 얘를 잘 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거에 입맛에 맞게끔 잘 골라줘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래서 얘랑 fx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얘도 어쨌든 fx가 이런 식으로 2차 형태로 써지니까 마음속으로는 얘가 지금 쟤를 보여야 되는 애니까 쟤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고, 얘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C를 잘 찾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FA랑 PA랑 같죠, 그렇죠? 아직 FX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는 아닌데, 아직 이렇게 써지는 건 아닌데, 아직 이걸 보인 건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냥 괄호로 표시를 한 거.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가 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만족을 할 거고, 또 뭐도 만족을 할 거냐면은 한 번 미분한 것도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익스텐디드 롤의 정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FA랑 FB랑 같고, 프라임 얘는 0으로 같고, 얘네가 0이면 F2 프라임 C가 0인 뭐 얘가 존재한다 이랬으니까 FB랑 PB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뭐 성립을 하는 거고, 왜냐면 PX를 진짜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얘는 이미 성립하는 거고, 저 그냥 대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FB랑 PB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FB랑 PB가 같게끔 C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게끔 C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PB가 FA 더하기 프라임 A에 B 마이너스 A 더하기 얘인데, 얘가 B가 되게 C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넘겨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C를 뭐 굳이 써보면은 FB 빼기 FA 빼기 프라임 A B 마이너스 A에 B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익스텐디드 롤의 정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준비 과정이고 답안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뭐이 C 요 C에 대해서 이 C에 대해서 뭐 PX를 답안을 적을 때는 그냥 저 C를 그냥 갑자기 생각해낸 것처럼 PX를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자. 이렇게 놓자. 뭐 저 이 C 뭐 굳이 써. 이라고 놓자. 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뭐가 성립할 거냐면 이 P에 대해서 PA랑 FA 같죠, 그렇죠? PA랑 FA 같고 또 PB랑 FB도 같아요. 저 넣어보면은 같을 테니까. 왜냐면 그거가 PB랑 FB가 같게끔 우리가 요 C를 골라준 거니까 얘가 성립하게 같게끔 골라준 거니까 당연히 같을 거고 또 뭐가 성립할 거냐면 미분하는 것도 P'A랑 F'A도 같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P 양변 한번 미분해가지고 한번 미분하면은 같아질 테니까. 그쵸? 왜냐면 뒤에 있는 건 x-a 제곱이니까 한번 미분하면은 여전히 x-a 갖고 있어서 x는 a 대입하면 없어지려니까 F'A만 남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이렇게 놓고 새로 뭐 gx를 px 빼기 fx라고 하자. 라고 하면 GA 0이고 GB 0이고 G 프라임 A 0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익스텐디드 롤의 정리에 의해서 저거 G 프라임 C가 0인 C가 0인 C가 AB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G 프라임 C가 뭐냐면 G 프라임 C가 0 그러면은 G 프라임 C랑 이거인데 쟤를 넘겨서 정리하면은 이거니까 원하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PX를 이런 식으로 이차항으로 놓고 시작을 하면은 원하는 거를 잘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몇 가지 것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컨벡시티라고 부르는 결국은 우리가 16.2a에서 이거에 관심이 있는 내용이죠. 극값을 잘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극대 극소가 어쨌든 F'A가 0인 것들 중에서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어떤 게 극대가 되고 어떻게 극소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어떻게 잘 판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 미분한 거를 이용을 하면은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로컬 맥시멈이랑 미니멈이 뭐 스트릭트다 하는 얘기는 그냥 요 등호 들어가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릭트 로컬 맥시멈이라고 하면은 fx가 fa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거. 그러니까 같은 점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족하면은 뭐 스트릭트 로컬 맥시멈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이름 자체가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극소 극대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평평한 구간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여긴 얘도 극대 다 이렇게 극대가 되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로 뭐 y는 마이너스 x 제곱처럼
딱 한 점에서만 제일 큰 거. 요런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말고 이제 이런 거에 스트릭트. 그래서 16.2a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계도함수 판정법이라고 해서 불렀었던 내용인데 f2'이 x는 a에서 연속이고, 연속이란 말이 아까는 그냥 f2'이 존재한다라고만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f2'이 뭐 연속이다 라는 내용이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f2'a 근처에서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f'a가 0인 거는 이제 극값을 다 찾아놓고 이제 그들 중에서 극대극소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f2'a가 0보다 크면 극대 아니 극소, f'a가 0보다 작으면 극대. 그렇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f2'a가 0이면 모른다. f2'a가 0이면은 모르는 거지 극대 극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무슨 차이는 알죠, 그렇죠? f2'a가 0이라고 해서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f'a가 0이면 x는 a에서 뭐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다. 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다.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죠, 그렇죠? 그냥 f2'a가 0이면은 모르는 거지 극대 극소가 안 알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모르는 건 아니고 뭐 그림 그려보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f2'a가 0이면은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당연히 다른 방법이 뭐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소개하고 있지는 않고 아마 그냥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서 아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3계도 함수 판정법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서 정리로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2계도 함수까지만 그리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있었던 그 정리를 이용을 할 건데, 아까 앞에서 있었던 정리가 뭐였냐면 fx는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여기에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f2' 뭐 연속이고 x는 a에서 연속이고 f'a가 0이라 그랬으니까 우선 f'a가 0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없어져서 0이니까 fx-fa가 2분의 f2'c x- 제곱인 c가 존재합니다. 이 c가 x와 a 사이에 c가 x랑 a 사이에 존재.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아까 문제에서 f2'이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f'a가 0이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에서는 f'a가 a가 0보다 크다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x는 a에서 극소인 거를 보이고 싶죠. 근데 x는 a에서 극소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fx가 모든 fa보다
작으면 되죠. 아니 이거이면 되는 거죠. x는 a에서 작아야 되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면은 x는 a에서 극소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거는 극소의 정의니까. a에서 뭐 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충 요런 작은 구간을 잡으면 거기에서 제일 작아야 되니까. 여기 안에 x가 있어도 x는 a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요런 게 존재하면 돼요. 근데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가 딱 f'(c인데 여기서는 c인데 만약 얘가 a였다면 진짜로 딱 원하는 게 되죠. 그쵸? f'(a가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커서 만약 저게 c가 아니라 이 f'(c가 아니라 f'(a였다면 였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fx 빼기 fa가 2분의 f'(a의 x-a의 제곱인데 다 0보다 크죠. 그렇죠? 문제에서도 f'(a가 0보다 크다라 그랬고, 또 x는 a 아닌 곳에서 생각을 할 거니까 0보다 크니까 스트릭트하게 0보다 커서 fx가 fa보다 항상 크니까 x는 a에서 극소. 그래서 뭐 로컬 미니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문제는 얘가 f'(a가 아니라 f'(c가 c로 되어 있는 게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f'(이 x는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니까, 이러면은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f'(c가 0보다 큰 경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f'(c가 0보다 크고 이고 f'(이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거 아마 이거 그 해석학 1 시간에도 했었고, 연속함수가 갖고 있는 당연히 중요한 성질인데, 뭐 f 썼으니까 g로 써보면은 만약에 gc가 그리고 c는 x랑 a 사이에 있죠 이미.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을 텐데, gx가 x는 b에서 뭐 연속이고 gb가 0보다 크면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gx가 0보다 큽니다. 언제? b 근처에 있을 때.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증명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여기서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했었던 내용이니까. 혹시 당연히 내용 자체는 받아들일 만합니다. 왜냐하면 b가 여기 있을 거고 gb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x축보다 위에 떠 있겠죠. 그래서 되게 작게 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얘가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갑자기 0보다 작아지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얘가 뭐 그래프를 그릴 때 손 안 떼고 쭉 그려야 되니까 얘가 x축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도 당연히 거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거쳐서 내려가는 동안에 적어도 아주 작은 구간이 존재해서 0보다 여전히 큰 구간이 존재합니다. gx가 0보다 크게끔 해주는 비근방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더 증명 안 해도 괜찮겠죠. 해석학 1 시간 했으니까. 근데 당연히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한 점에서 0보다 크면은 0보다 큰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그렇죠? 네.
요 내용을 혹시 지금 증명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아니면은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혹시 발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거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해석학 원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들어도 그렇게 이해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x는 a니까 c를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2'x가 0보다 큰 x가 0보다 큰 어떤 a의 아주 작은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 구간에서만큼은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f2' 이 구간 안에서는 적어도 f2'c가 0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f2'c가 0보다 크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C가 존재하는데 C가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 아주 작은 어떤 델타가 있어서 f2'c가 0보다 크게끔 하는 그 델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f2'c가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그 델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래서 fx fa가 항상 0보다 크니까 그 얘기는 fx가 fa가 모든 fx보다 작은 어떤 이런 구간이 존재하는 거니까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 판별하는 거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지금은 f'(a가 0보다 큰 경우 했는데 0보다 작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바뀌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얘 부호만 바뀌는 거죠. f'(c) 나누기 2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극대인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x-a 제곱은 여전히 양수니까 f'(c만 0보다 작은 거여서 fx-f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때는 fa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극대인 경우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 판별하는 거 아마 제가 과제든 시험이든 함수 그래프 주고 그거에 극대극소 찾아라라는 거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미적분학 시간에도 그렇고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다면은 증명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이미 새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증명 자체는 고등학교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증명을 해서 극대극소를 잘 분류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계도 함수 가지고 또 고등학교 때 뭐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극대극소 판별하는 것도 했었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것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f2'이 0인 거 중에서 변곡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부호 바뀌는 거 얘가 증가하긴 하는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변곡점 얘는 여전히 계속 증가하는 애긴 하지만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직 제가 여기 책에 있는 거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래서 이런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고등학교 때도 아마 미적분을 하셨으면은 미적분 안 해도 3차 함수에서도 변곡점이 있으니까 아마 미적분 선택 안 해도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2'이 0보다 크면은 뭐 아래로 볼록이고 F2'이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이고, 이런 것들 헷갈리시진 않죠, 그렇죠?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뭐 F'A가 0이고 F'A가 0보다 작으면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안 헷갈리시죠? 혹시 헷갈리면은 x제곱 생각하면은 얘는 두 번 미분하면 2니까 x는 0에서 얘가 극소니까 얘는 극대, 뭐 이런 식으로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뭐 F2'이 0보다 작으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이런 거 뭐 기억하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 잘 기억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컨벡스, 컨케이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래서 정의 자체는 뭐 미분 가능할 때, 왜냐면 우리가 아직은 그 미적분학의 좀 연장선상에 있어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서 다루는데, 아마 학기 말쯤 가면은 더 이상한 함수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함수들은 다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죠. 그래서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도 혹시 했을 수도 있는데,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랑 어널리틱 펑션이랑, 혹시 어널리틱 펑션 들어보셨나요? 네, 그 몇 급수로 잘 표현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아마 기호로는 뭐 C 인피니티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어쨌든 미분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이랑 어널리틱 펑션, 얘를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 뭐 그냥 편의상 원점에서만 보면.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잠깐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우리가 잘 그림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나타나는 애들, 이런 것들도 있어서 뭐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아마 학기 말쯤에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지금은 그냥 뭐 미분 가능하면 뭐 미분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는데, 미분 가능한 거보다 혹시 조건을 좀 더 낮춰서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건이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필요하고 충분한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딱 최적의 조건인지. 아마 뭐 문제 같은 거 풀 때, 우리가 수능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뭐 조건을 허투루 주는 게 별로 없죠. 다 조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의나 정리 같은 거에서도 굳이 주는 뭐 조건들은 없을 거예요. 다 어딘가에 쓰이고 딱 그만큼만 쓰이게끔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서 F2'이 x는 a에서 연속이다라 그랬는데, 만약에 연속인 거 조건이 없으면은 정리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F2'이 존재한다 한다로 바뀌면은 여전히 이 명제가 성립할 건지 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F2'의 연속성을 썼죠, 그렇죠? F2' 연속성을 썼으니까 F2'이 여기에서는 꼭 연속이어야만 하겠구나. 근데 아까 같이 뭐 이런 건 단순히 F2'이 존재한다는 것만 이용을 했으니까 F2'이 연속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명제를 여기서 그냥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이거를
F2 프라임이 연속이다. 이걸로 바꾸면은 정리가 성립할까요? 성립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보다 더 강한 조건을 줬으니까 성립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얘는 존재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더 강한 조건을 주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 F2 프라임이 연속이다, 이거를 F2 프라임이 존재한다로만 바꾸면은 증명이, 우선은 우리가 방금 했던 증명이 먹히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연속이 아니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좀 전별 연속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어쨌든 뭐 따로 증명한다 치더라도 F2 프라임이 연속성을 우리가 조건에서 꼭 썼으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정리나 정의 이런 거 있을 때 조건을 보면은 이 조건을 혹시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fx가 컨벡스다 라고 하는 거는, 컨벡스다, 어떤 구간에서 컨벡스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그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을 때,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으셨던 뭐 미적분학 시간 때 배웠었던 내용이랑 다른 거 없으니까, 접선을 그렸을 때 항상 위에, 접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컨벡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것도 뭐 y는 x제곱 예를 들면은, y는 x제곱에서 접선을 생각하면은 항상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죠. 접선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항상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컨벡스다, 아래로 볼록. 그다음에 뭐 y는 마이너스 x제곱 생각하면은 얘는 접선이 위에 있죠. 접선이 위에 있으니까 얘는 컨케이브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게 접점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등호 뺀 거 또 가끔 정의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strictly convex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등호가, 이 부등호에서 등호 빠진 거로 하면은 우리가 strictly convex다 이렇게 막 이름을 붙입니다. 뭐 우리가 strictly increasing 이런 것도 많이 했으니까, strictly라는 단어가 이제 붙으면은 어떤 상황에 붙는지 잘 아시겠죠? 뭐 increasing, decreasing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그 정말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멈추는 거 말고 같아지는 것도 다 뺀 정말로 뭐 순증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벡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접선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계도 함수를 뭐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함수 그래프를 좀 더 잘 그리려고 하는데, f 프라임만 갖고 있으면은 함수의 증감만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f 프라임을 그려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고 하면은 어차피 f 프라임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뭐 증가, 뭐 감소, 증가 뭐 이런 식으로만 그리죠, 보통 개형 그릴 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함수의 볼록성,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모르니까, 얘가 증가하긴 하더라도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증가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알 수가 없어요.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그리려면은 이런 f2'에 대한 정보도 있으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또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f2'이 주는 정보가 뭐냐 그러면, f''이 주는 정보는, f''이 주는 정보는 얘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하고 0보다 작으면은 감소한다. 그래서 얘네 증가 감소를 알려줬는데, f2'에 대한 정보는 이거의 볼록성을 줍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증명을 할 텐데, 이거 증명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대한 증명은 한쪽 방향 하고 이제 다른 쪽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용했었던 거를 가지고 오면 뭐 증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F2 프라임이 어쨌든 잘 존재하고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다 이거 한쪽 방향만 있구나. 네. F2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a에서는 빼고 생각을 하니까 x는 a면은 그냥 등식이 돼버리니까 x는 a가 아닌 곳에서 생각을 하면은 뭐 얘도 당연히 0 이상이니까 뭐 이게 돼서 뭐 어렵지 않게 증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컨벡스다,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면은 컨벡스다라는 것도 우리가 두 번 미분한 거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제가 헷갈렸는데 이 16.2의 C까지만 하고 내도록. 그래서 이거 자체 정리 증명은 어렵지 않고, 두 번째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F가 컨벡스다라고 하는 거를 F 프라임이 인크리징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충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g라는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g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미분 다 존재하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면은 다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F2 프라임이 인크리징이면은 F2 프라임이 0보다 스트릭틀리란 말 없습니다. F2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F 프라임이 인크리징 하는 게 컨벡시티를 주는 거는 뭐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볼 텐데, 아까 증명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컨벡스라고 뭐 어떤 i에 속해 있는 어떤 두 점 가지고 와서, 왜냐면은 컨벡시티나 뭐 인크리징 같은 거는 임의의 두 점 잡아서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그리고 편의상 a가 b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f가 컨벡스니까 이쪽 방향부터 해보면 f가 컨벡스니까, 컨벡스면은 아까 어떤 게 정의가 뭐였냐면 요게 성립을 했었죠, 그렇죠? 모든 x는 여기 들어있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f가 컨벡스니까, 그러니까 저 a, b에 대해서 각각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둘 다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컨벡스니까 대충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것처럼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고, A, B 해도 FB에서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FB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X는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생각을 해보면 얘랑 FA를 생각해보면은 다 얘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컨벡스니까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잘 정리를 해보면 B가 A보다 크니까 저 첫 번째 있는 1번, 2번에서 1번에 있는 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FB 넘겨주고 FA 넘겨주고 B-A로 양변 나눌 건데 B-A 0보다 크니까 이게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식이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은 쟤도 넘겨주고 FA-FB로 넘겨주고
양변을 a-b로 나눌 건데 a-b는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넘기면은 부호가 바뀌죠. 근데 얘도 그 분자분모 그냥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이게 돼서 두 개를 같이 쓰면 두 개를 같이 쓰면은 f'a가 f'b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같이 쓰면은 f'a가 b-fb-fa f'b가 되니까 결국은 f'a가 f'b보다 작아서 우리가 어떤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 가지고 와서 f2'a가 f'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이 인크리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f가 컨벡스면 f'이 인크리징인 거 이렇게 그냥 어떤 구간 안에 있는 두 점 a, b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가 프라임이 인크리징이면 f가 컨벡스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바로 보이기보다는 이거의 대우 명제를 보여보려고 해요. 대우 명제. 그러면은 f가 컨벡스가 아니면 f''이 인크리징이 아니라는 거 보이면 되죠. 근데 아까 인크리징에서도 그렇고 컨벡스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죠. f가 아까 뭐 컨벡스면은 뭐 모든 두 점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성립하니까 1번식, 2번식 가지고 와서 시작을 잘 했었죠. 그럼 이제 not convex면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f가 컨벡스다라는 거에 부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컨벡스가 뭐였냐면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두 점에 대해서 f가 컨벡스다라는 거는 이게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어떤 A, B에 대해서 어떤 뭐 식이 성립하는 거 있죠, 그렇죠? 어떤 식이 성립한다. 그럼 이거에 부정을 하면 이거에 부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두 점이 존재해서 어떤 A, B에 대해서 이것도 뭐 그냥 어떤 B에 대해서 이게 성립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부정이 이거죠, 그렇죠? 뭐 어떤 이게 뭐 우리가 뭐 말싸움 같은 이런 거 할 때 반박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모든 거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부정하려면은 어떤 이런 게 존재하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죠. 이게 성립하지 않는 A, B가 존재하는 거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fx가 not convex라는 거는 어떤 A, B가 존재하는데, 어떤 A, B가 구간에 존재하는데 어떤 A, B냐면 컨벡스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이게 성립을 해야 모든 A, 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만 컨벡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부정을 하니까 어떤 A, B가 존재해서 어떤 A, B가 존재하냐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반대 방향 부등호가 성립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A, B에는 다 다른 거니까 편의상 A가 B보다 큰 걸로 고를게요. 뭐 만약에 A가 B보다 작은 경우면은 A, B 역할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넘겨주면 FB 빼기 FA를 B 마이너스 B가 A보다 큰 걸로 B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프라임 B가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또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F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평균값 정리 쓰고 싶어지죠. 이거를 만족하는 F'C가 AB에 존재해요. 네. 저기서 F' B인 이유가 그 어떤 식 네모가 네, 그렇죠. 요 컨벡스면은 모든 AB에 대해서 항상 요게 성립을 하죠. 근데 이제 F' B가 아니라 F' A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네. 네. 제가 잘못 썼네요. A로. 네, 그러면은 A, B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반대로 돼야 돼. 여전히 이렇게 하고 리니어라이제이션 제가 식을 잘못 썼네요. 그래서 컨벡스면은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성립을 안 해야 되니까 이 AB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히 고른 AB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을 안 해야 되니까 이런 부등호 바꾼 요게 성립을 할 거고 넘겨주고 나눠주면은 요 등식이 AB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른 AB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데 좌변에 평균값 정리를 쓰면은 얘가 F'C가 되는 C가 여기 AB에 존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AB가 이렇게 있는데 C에 대해서 F'A만 그려보면 F'A가 F'C보다 큽니다. 근데 이거는 인크리징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아니라 not increasing인 걸 보인 거죠, 그렇죠? 조금 찝찝하면은 F가 not convex라고 하고 F'이 increasing이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F'이 increasing이면은 F'C가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모순이다. 그래서 not increasing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우리가 not increasing인 거에 대해서 뭐 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F'이 increasing이라고 하자. increasing이라고 하자. 그러면 모든 여기에 대해서 F'이 증가해야 되는데 A가 C보다 크니까 F'A가 F'C보다 이어야 하는데 F'C가 F'A보다 2니까 이므로 모순 따라서 not increasing.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정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F가 컨벡스라는 거랑 F'이 인크리징이라는 거랑 동치다. 그래서 여기서는 컨벡스를 아까는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었죠. F'이 0보다 크면 컨벡스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계도 함수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F가 미분 가능한 거에 대해서 F'이 존재하면 컨벡스랑 F'이 인크리징한 거랑 동치다. 그래서 F가 컨벡스라는 거를 뭐 보이려면은 뭐 F2'을 생각을 하든지 2' 생각해서 걔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일 건지 아니면은 F'이 인크리징인 거를 보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잘 해서 만약에 뭐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목표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되겠죠. 근데 보통은 F'이 인크리징인 거를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편하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F2'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F'이 인크리징이다 라는 거를 보이면 되고 마지막에는 뭐 지오메트릭 컨벡시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컨벡시티 얘기할 때는 접선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분을 아예 하지 않고도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로
볼록인 거는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게 항상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뭐 컨벡스면은 임의의 두 점을 연결했을 때 항상 직선이 위에 있죠. 아무거나 두 점 연결해도 다 직선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래로 볼록인 거 생각하면 임의의 두 점 연결했을 때 항상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아까 f 프라임이 증가한다. 그거를 풀어서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네, 뭐 지오메트릭 컨벡시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얘기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미분을 좀 안 쓰고도 컨벡시티를 좀 얘기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기울기만 비교를 했을 때 얘랑 비교를 하면은 기울기가 좀 더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왜냐면은 f 프라임이 인크리징 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극한을 써서 f 프라임을 얘기하는데 극한 없이 그냥 기울기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세 점 찍었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로도 컨벡시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오메트릭 컨벡시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네, 없으시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